그럼 야당의 시각도 한번 만나볼까요? 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인물까지 숨진 채 발견이 된 게 어떻게 우연이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영화 아수라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60대 분당 신도시를 다 만듭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서 본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무슨 동네요? 설계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영화 아수라 그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조포의 그림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검찰이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를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계속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공익 제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생사람까지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검찰을 겨누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간접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고요. 김은혜 의원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돼야 잔혹한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건가. 국민의당에서도 연이은 사망 소식에 소름 돋을 정도다. 정의당조차 갑작스런 죽음만 벌써 3번째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섬뜩한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또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제1처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번에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이 제보자 이모 씨. 민주당만 빼고는 다 섬뜩한 우연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승훈 변호사님 저희도 시청자도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사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주장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유한기 씨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어떤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피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수사에 있어서 압박을 받고요. 실제 수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특수부라든가 이런 부에서 수사를 받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극단적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5번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일반인이 수사를 받는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은 굉장히 크고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이면 부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분은 어떤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긴 했지만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고발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압박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건 좀 약간 소설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지켜보고 분노하자라는 표현을 썼고 홍준표 의원은 조직폭력 연계된 연쇄죽음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최대치의 의혹 제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족 측에 따르면 내일 점심쯤, 오후쯤이면 부검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실종 상태였는데 제보자 이모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